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폴리메스입니다. 폴리메스. 이 책은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게 영상 제목처럼 폴리메스를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있어요. 진짜. 왜냐면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따가 소개해드릴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나사 우주 비행사 겸 이분이 폴리메스인데 이분이 소개해준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나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정확한 이 책에 대한 평이에요. 그냥 이 책은 무조건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큐블리케이션을 쭉 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정도로 제가 엠파사이즈 강조한 책은 거의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책 읽고 한 2주 동안 이 흥분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가까운 지인들, 직원들 다 따로 연락을 해서 이 책은 꼭 읽어라. 지금 당장. 이 책에 당장 꼭 읽어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아직 이제 그때 연락했을 때는 우리만 책을 갖고 있고 네네. 서점에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직접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한테는 너를 위해서, 너 자식을 위해서, 너희 조직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읽어라. 그냥 안 읽으면 무조건 후회한다.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 일단은 여러분 이 책은 이제 폴리메스가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폴리메스 여러분 사전 치면 이건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박식가 이제 박학 다식한 사람 팔방미인. 팔방미인 그러니까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 딱 요 정도가 사전적 정의인데 이제 저자 와카스 아메드죠. 이제 저자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냐?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여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의 방법론을 지닌 사람이라고 이제 딱 더 완벽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여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닌 사람. 말이 되게 멋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또 더 쉽게 나오거든요. 이제 폴리라는 게 이제 다각형 할 때 폴리 쓰잖아요. 우리가 두 개 이상 다니까 다 이제 폴리메스를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맞아. 2개 이상이고 네, 2개 초과. 이상, 예. 3개 이상인데 예. 3개 이상에서 어떤 특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또 얘기해요. 그 특출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엄청난 폴리메스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이제 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 와카스 아메드가 역사적 인물에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미국 아마존 리뷰나 굿리즈 리뷰도 살다 보면서 이런 위인이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나도 몰랐다고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그 되게 그것만으로도 책 가치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끝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리뷰에서 이 사람이 엄청 그 강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책에서 좀 설명 안 한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 폴리메스를 읽고 진짜 막 가슴이 막 쫄깃쫄깃한 거야. 막 가슴이 쪼여지고 와 막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막 뜬구름 얘기 말고 이거를 읽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봤을 때 한 열 몇 명 있는데 이 폴리메스라는 철학을 우리 식구들한테 회사 식구들한테 심으면은 지금 열 몇 명이 하는 일이 100명의 부가가치가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여기다가 막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폴리메스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역사적 인물이 나오는데 역사적 인물은 아니잖아요. 저는요. 저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나 신소재 이런 거에 전문가예요. 왜냐면 특히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특정 분야 여기서 근데 이제 편협한 그거에 하나의 전문가예요. 근데 또 다른 걸 뭘 잘하죠? 이제 SNS 마케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저는 강연을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대화 능력, 협상 능력이 강해요. 그렇지. 저는 탁월한 협상가예요. 협상가. 그거를 강연에 적용했을 때 그냥 강연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예? 왜냐면은 내용면 구성면에서 저보다 훨씬 강연을 잘하는 사람은 강의는 상이면 협상은 최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람으로서. 강연을 연습한 게 아니라 원래 협상을 잘해서 협상하듯이 강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저는 이렇게 그거 말고도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을 하니까 기업가도 있으니까 뭐 4개 정도 이렇게 고 작가님도 엄밀히 말하면은 카페도 해봤죠. 그다음에 커뮤니티 운영도 해봤죠. 그다음에 작가도 해봤죠. 지금 뭐 주업은 출판 검토죠. 근데 출판업이죠. 우리 책만 보더라도 본인
퇴사할 때 예. 영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책하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인 폴리매스인데 제가 우후죽순으로 알고 있던 거를 이 책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진짜. 아,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냥 저는 막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솔직히 부차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따가 여기에 그 아까 그 뭐죠? 우리 스토리 머스 그레이브 이분이 이제 우주 비행사인데 이분이 이제 왜 자기가 폴리매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 폴리매스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진짜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가장 완벽하게 그냥 꽉 채워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폴리매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하고. 자아실현하는데 그 자아실현이 단순히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론으로 가장 최적화, 가장 완벽한. 그냥 저는 이거를 보고 오늘도 이거 보고 폴리매스 생각밖에 없어. 오늘도 이거 이제 여기 우리 사무실 올라면은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거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상황을 묘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초록불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뛸까 하다가 안 뛰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분수대 앞에 앉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아 시간 나면은 드론을 연습해야겠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드론 날려보면은 드론으로 그래도 준 전문가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딴 사람들 뭐 할 때 찍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동기부여 영상 백그라운드 영상도 내가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드론 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겠어. 이 폴리매스를 읽고 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극도로 낮아지지.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면은 그냥 진짜 사고방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나 뭐 신박스님 본인 얘기도 하지만 이 폴리매스가 우리가 좀 특이한 사람, 별종, 괴짜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이 진짜 패러다임 바꾸는 건 뭐냐면 폴리매스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폴리매스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폴리매스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핵심은 막 그러니까 폴리매스 여러분 천재들의 삶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폴리매스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폴리매스가 되는 방법론도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그 비행사가 말해주는 호기심인데 여러분 천재만 호기심 있어요? 근데 호기심은 내적 동기에 가장 강력한 모든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배우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는 건데 그냥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딱 내년부터 40살인데 40대인데 4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럼 내 70대는 만약에 살아 있는다면은 그냥 인생의 그냥 절정기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40대, 50대, 60대를 5년 두 개로 5년 해서 무슨 폴리매스가 될까?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폴리매스는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폴리매스에 대해서 그걸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 지도자형, 예. 킹메이커형, 그러니까 교육자형. 그러면서 별의별 진짜 역사적 우리 여러분 폴리매스 보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정말 리마커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약가님도 저랑 공통으로 동의한 부분인데 괴테. 여러분 괴테하면 뭐 하세요 도대체? 괴테하면 그냥 문학가 정도. 심지어 괴테가 무슨 작품 썼는지도 그렇지, 모르잖아. 나 이 책 쓰고 파우스트 괴테가 썼구나. 그냥 들어봤죠? 괴테 그쵸? 근데 여러분 괴테 여기 맞아요.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고 이 사람은 괴테는 소설가, 희곡, 시를 쓰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변호사, 그다음에 궁정 관료, 그러니까 공무원, 그다음에 철학자. 여러분 이제 문학가랑 철학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문송합니다를 개 작살내고 그렇죠? 생물학, 식물학,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화가로 경력을 쌓았지만 그러면서도 극장과 문학에 매료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괴테 얘기가 세 쪽이 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웬만한 인문학 책도 완전 박살내는 책입니다. 폴리매스는 이 작가가
이 뭐죠? 와카스 아메드 자꾸 와메드 아카스래. 와카스 아메드.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헷갈려. 와카스 아메드 작가가 이 본인이 폴리메스예요. 이 사람이 학부가 경영학이고 석사가 국제정치학이고 자기가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석사 박사과정 수업들을 따로 들어서 신경과학을 따로 들어요. 그렇죠. 본인이 폴리메스예요. 근데 지금 뭐 한다? 예술 감독하고 있어. 그러네. 전공이랑 디렉터야. 하나 상관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물에 되게 강해요. 이거 폴리메스에 완전 빠진 사람이지. 그다음에 이제 괴테가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면 그가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올린 폴리메스였기 때문이다예요. 깜짝 놀랐어 나도. 나는 과학은 뭐 괴테가 무슨 작품 썼는지도 잘 몰랐는데 과학은 그는 먼저 생물학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방대한 조사를 통해 생명, 특히 식물의 지속적 변형을 관찰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것은 훗날 상동관계로 불리게 되는데 이로부터 한 세기 뒤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저술할 때 사용한 개념이기도 하다. 괴테는 이론 물리학에도 관심을 보이며 1810년에는 색채론, 미친 것 같아, 발표했다. 괴테는 이 책에서 색이 밝음과 어둠, 흐림과 역동적 사고장애를 통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학작품보다 이 책을 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하는 이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나는 근데 이 역사적 인물에 세종대왕이 안 들어와서 조금 섭섭했어요. 나도 그랬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마이너하다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읽어보다 보면 정약용이 나와. 정약용과 세종대왕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거 다시 뭐 재판 찍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소스를 줘서 우리는 연관된 사람이니까 소스를 줘서 세종대왕 꼭 넣어달라. 넘사벽 지도자가 있다. 왜냐면은 여기에 넘사벽 폴리메스들이 나오는데 읽으면서 세종대왕이 꿀릴 게 없고. 아니 도짱인 지도자 형 중엔 최고지. 세종대왕한테 안 되는 애들도 많아요. 내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여기 그 폴리메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다중 언어 구사자들이 많은데 세종대왕님은 무슨 다중 언어 구사가 아니라 언어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아시죠? 언어 중에 계획적으로 창제한 최초의 언어가 거의 한글입니다. 혼민정음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에요. 그냥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랑 더비, 그다음에 안드로메디안 우리 로크미디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내가 영향을 끼쳐야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올 커뮤니티 이름 정했어요. 그냥 폴리메스로 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또 중간에 죄송해요. 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괴테 얘기하고 세존양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런 사람한테 멀리 느껴졌다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었다니까. 그럼 아주 좋은 포인트. 근데 여기 패러다임 전에 뭐냐면 이게 내가 될 수도 있을 뿐이 아니라 돼야만 해요. 인간이라면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냉정하게 내가 평소에 욕했던 부분이랑 비판했던 부분이 이 책을 읽고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게 여러분 대학 가서 사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10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모든 전공을 학사기를 봤는데 똑같이 4년이라는 게 걸리죠? 개인차가 있어서 일단은 4년이 걸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왜 경영학 받는 거랑 전자공학 받는 거랑 뭐 서양학 받는 거랑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로 4년 만에 학위를 받는 거죠? 개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도 없는 건데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이 도서관도 제일 크고 대학만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배울 수가 있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럴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영상학과 나오신 분들, 내 비전공인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공학.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교양을 가르치는 거 퀄리티가 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에서 교양을 왜 배우는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은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교양 빼면 1년 반 빼는 거예요. 2년 반으로 줄어요. 전공을 마스터하는데. 근데 대학에서 여러분 하면은 거기 시스템에 맞춰니까 뭐 있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어서 탈의세 때잖아요. 특히 그냥 그거 싫어했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히 이과는 그거예요. 전자기학 1이 있고 전자기학 2가 있는데 그거 겨우 얍세비로 그거를 한 학기 끝내놨는데 다리세 뗀 다음에 2학기 때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한꺼번에 쭉 다 배워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2년 반이 아니라 횟수로 따지면 1년이면 전공 하나 마스터하는데 풀타임으로 갔을 땐 충분해야 돼요.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안식년 하나 하면은 그냥 기초 전공 정도는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영상에 저랑 고 작가님이
3년 동안 주구장창 했던 그렇죠. 얘기. 주백 시간 이론도 했던 거고 이 사람이랑 우리랑 너무 아다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리면 저는 대학을 중퇴했는데 제가 쓴 책 분야를 보면 경제, 경영, 뭐 독서,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제가 정규 학과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독학의 중요성이 나오잖아요. 독학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솔직히 그거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거 보고 나서 나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여기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네. 나오면서 우리랑 싱크로율 너무 너무 높다. 똑같. 그러니까 여러분 일철장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이게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그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서 네. 물리치료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그 받으면서 폴리메스가 뭔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이제 가슴이 뛰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해봐요. 이제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긴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요리 잘해요 물어보면 요리 잘한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진짜 여러분이 각 잡고 요리를 배우겠다, 요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리를 잘하겠다고 맘먹고 1년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무슨 셰프급은 안 돼도 웬만큼 나 요리할 줄 알지. 그렇지. 이 말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요리를 뭐 20살 때부터 하셨으면은 40 몇 년 넘게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요리에서 어디서 한번 퀀텀 점프했냐면은 백종원이 나온 다음에 왜냐면 거기 우리 엄마. 왜냐면 레시피라는 거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다음에 이 계량화랑 이 레시피라는 걸 배우니까 무슨 손맛 이런 게 어딨어요. 그 정해진 맛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진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예전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3개월 요리를 하고 나더니 막 스파게티를 만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잡고 1년 동안 해서 틈틈틈이 하는 거예요. 틈틈틈이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요리 요리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로 가볼게요. 악기로 가서 여러분이 피아노를 한 2년 열심히 배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로 어디서 먹고 살긴 힘들어요 사실요. 근데 일단은 내가 즐거워. 저는 악기는 무조건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정도로 이건 할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피아노를 치면은 저는 이제 SRT를 타니까 수서역에 가거든요. 거기 가서 주기적으로 그 오픈된 피아노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 쳐줄 것 같아요. 거기서 피아노를 치면은 못 쳐도 사람들이 귀를 다 기울이고 치는 사람도 행복해서 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다 행복해서 들어요. 그냥 벌써 그러면 피아노 하나 되는 거고, 응? 피아노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제 내가 진짜 랜덤을 하다 이거는 이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차렸어, 응? 식당을 차렸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손님들한테 할 때 그 라이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만약 여러분이 기타를 칠 줄 알고 그냥 그 다음에 뭐 피아노를 칠 줄 알면은 또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당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 피아노도 거창할 필요 없어. 키보드 갖다 놓고 치면은 만약에 뭐 막 삼겹살 집에서 치면 좀 안 맞겠지만 경양식에 딱 그 스파게티에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우리 식당에서는 프로포즈 할 때 라이브로 쳐드립니다. 벌써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뭐라고 떠냐면 이걸 인터널 시너지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폴리메스는 여러분 몸속에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단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세계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인터널 시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너지가 뭐죠? 여러 개가 모여서 1이 더해서 3이 되는 게 아니라 6, 7이 되는 건데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게 뭐예요? 익스터널 시너지예요. 익스터널 시너지의 연결점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인터널 시너지는 뭐야? 케미스트리, 뉴런, 시냅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대신 한계를 명확하죠. 왜냐면 100개를 담을 수 없으니까. 둘 다 있는 게 좋은 거지. 이거는 그냥 솔직히 일반 사람 레벨에서는 인터내셔널 솔직히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레벨 여러분 이제 부장님이다 이러면은 50명의 시너지를 이끌어 갖고 그렇죠. 50명이 여러분 최저 시급으로 벌면은 1년에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은 50명이 벌면은 15억 매출 내는데 여러분 50명 있는 회사 뭐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팔릴 때 50명이 안 됐거든요. 조 단위로 팔리잖아요. 이게 익스터널 시너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여러분 이 책이 그러니까 막
설명 안 한 것도 있어요. 못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작가가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저랑 고 작가님은 이거를 너무 많이 평소에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그다음에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야. 복잡계랑 안티프레질 관점에서 이제 뻑하면 폴리메스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고 우리가 왜 예를 들면은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그 전주에 최재천 교수님이 딱 말한 게 뭐예요? 아 개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냥 폴리메스야. 맞아.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 한떡거리 하는 사람들, 인생 재밌게 사람들은 구구절절 말하는데 딱 네 단어 네 글자로 끝냈어. 폴리메스. 폴리메스. 그다음에 저희는 폴리메스를 동사로 쓸 거예요. 그래서 폴리메싱, 이제 동명사, 그래서 형용사로도 쓸 거고. 아 폴리메싱한데? 그러니까 폴리메스 해야지. 그렇지. 우리는 이걸 동사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면은 의대 같은데 폴리메스 트랙을 만들 거예요. 폴리메스 트랙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폴리메스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우리가 폴리메스 하면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 갖고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폴리메싱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예요. 그러니까 뭐 직업도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창의성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터널 시너지라는 것은 결국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은 한 분야만 알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이런 시너지가 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외부적 관점에 여러 가지고 조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폴리메스가 더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제가 여러분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로크미디어 대표님 만났을 때 빼가를 마시면서 제가 여기서 마케터로 월급 받고 일하면 안 됩니까? 개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근데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무슨 공돌이가 왜냐면 우리 대표님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여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회사 잘 읽어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아직 책도 안 써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마케터를 월급 받고 마케터를 얘기했다 하니까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 로크미디어 주식이 10%인 걸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걸로 왜 성공했냐? 그냥 고 작가님도 이런 거 저는 딱 맨날 말하면은 되게 그 양산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양산이라는 거는 막 단위가 몇만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부가가치가 몇백억 몇천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냥 아예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부자도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영역이고 대기업만 하는 건데 저는 거기서 개발실에 있었고 저는 그래서 뭐든지 양산 관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SNS도 우리랑 비슷한 업종 중에 잘 나가는 유튜브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저기가 영상이 2,200개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근데 거기 유튜브 채널은 10년 한 채널인데 우리는 1년 만에 그러면은 1년 하루에 3개씩 올리면은 2년이면 따라잡겠네?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우리가 3년 하니까 우리 그래서 어때요? 그 채널도 한 이제 뭐 100만 정도 되고 뭐 110만 채널도 있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80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어때요? 인스타그램도 어때요? 매일 올려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에 이 매일 올리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박사과정 뭐 이런 전문가가 인터널 시너지가 나갔고 SNS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빛을 발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삼성이 했던 경험들이 삼성이 했던 경험과 그냥 소기업 SNS 마케팅과 연관성 얼마나 느끼겠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되게 핵심적인 거였어요. 근데 뭐예요? 나 소름 돋았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다음에 이 책을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평이 좋은 게 많아 이게 운이 좋다면 이 책은 엄청난 결과 완벽한 평이야. 진짜 운이 좋은 사람 인생 뒤집어진다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철학적으로 또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를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폐해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는 예전에는 생존에 되게 유리했지만 점점 생존에 불리해집니다. 왜냐면 전문가라는 건 되게 세부 분야에 잘하는 건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한다? 인공지능이 제일 잘해요. 내가 그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세밀한 범위 안에서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인간을 뛰어넘는 거를 인공지능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편협한 전문가들은 언제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진짜 이거를 막 찐졸꼬들만 다 봤을 텐데 찐졸꼬라기만
이 AI 시대에 그거 뭐가 뭐 전문가는 사라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옥스포드에서 뭐 나오고 정의가 있었는데 진짜 이것보다 완벽하게 이 책에서 정의한 것보다 정의한 걸 처음 봤어요.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자리들, 쉽게 말하면 전문가예요. 는 자동화의 대체 이름이 크고 그다음에 규정하기 힘든 일자리들은 기계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폴리메스는 후자에 해당하는 일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홍 이사가 이거를 좀 읽고 나서 딱 한 말이 그럼 우리는 안전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맨날 말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폴리메스가 안티프레즈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맨날 애매했다는 거예요. 저도 막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너무 구구절절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폴리메스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폴리메스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그거 너무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 교육 시스템, 현재 전문가 시스템의 폐해가 뭔지, 그렇지. 그다음에 어떻게 폴리메스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 21세기 폴리메스들, 살아있는 폴리메스들과 대화가 나오고 이 사람이 재밌어요. 거기 통찰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프랭클린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이름도 더럽게 기시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 프랭클린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이 비행사님이 이 사람 비행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폴리메스야. 폴리메스. 미국 특수부대 소속 군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기계공학과 비행사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000시간 비행을 하고 그냥 비행사에 비행사.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 외과의 자격증을 따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리학자로도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주 비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 끝내셨어요. 여기만 해도 미쳤다. 완전 개또라이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메스인데 우주 비행사를 그만두는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다. 오늘날 그는 야자수 농장과 조형물 제작 회사를 운영하며 조경 건축가로 일하고 있고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의 콘셉트 아티스트이자 어플라이드 마인즈의 혁신 책임자이며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의 이게 되게 유명한 대학교 아닌가? 아트셀라 이게 아무튼 근데 디자인학과 교수다. 그래서 이분이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호기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대부분은 궁금하면 다 합니다. 궁금하면 다 해요. 원래 갖고 있던 인간의 호기심이 우리가 교육 시스템과 본인 스스로 그거를 막으면서 스스로 호기심을 그냥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머스그레이브 이 대표님, 뭐 비행사님, 뭐 폴리메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읽어보면은 호기심은 순수한 감정이자 순수한 에너지다.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중대한 명분이 없어도 그냥 살아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호기심을 따라 걷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막연히 그리던 미지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딱히 보상을 바라고 걸어간 길은 아니지만 보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뭐야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호기심이 없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그냥 게임 끝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우리가 드론 사놓은 지 한 2년 넘었는데 아무도 안 써요. 우리 직원들이 잘. 내가 써야겠다. 왜냐면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요즘엔 더 못 쓰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데가 많은데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직접 찍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아도 찍어주고 이걸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 작가님네 가족들 만날 때도 그냥 드론으로 찍는 거야. 벌써 좋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메스가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로 막 지금 막 설명하면서 땀이 날 정도인데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되고 안 읽은 사람만 후회하는 책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여기 내용에 극히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폴리메스라는 단어를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올 커뮤니티의 그 도메인을 폴리메스 정했어 그냥. 뭐 폴리메스 IO 뭐 요즘에 그 확장자는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냥 폴리메스로 무조건 갈 거예요. 뭐 안 되면 폴리메서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서 아무튼 무조건 폴리메스로 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 이게 대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거 읽기 전 읽기 후가 있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니까 무조건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것보다 더 알찬 책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더 알찬 책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감흥이 커서 또 좋은 책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